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find almost anything. All it takes is some time and some clarity to find your identity. It's mind over everything.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전국 속에서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는, 진영을 넘어서 디테일과 상식과 인간미와 재미로 길을 찾아가는 시사 프로그램 시용상 객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말을 주기 위한 3명의 평론가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천만 달라 윤희석 선생님, 공달 윤희석 선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구름을 지배하는 자 클라우드장 장성철 소장. 안녕하세요. 그리고 맥을 짚는, 대한민국의 맥을 짚는 서용주 맥연구소 소장. 그리고 저는 사람과 사회 연구소의 박성태 실장입니다. 박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의 제기합니다. 예. 앞에 소개 멘트 합리라는 단어를 좀 빼주십시오. 합리 빼줘요. 요즘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평론을 할 수가 있어요? 비이성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말씀은 주술이 너무 많이 개입된다. 불가능하다니까 진짜 이게 이성의 영역을 넘어섰어요. 신의 영역으로 넘어갔단 그러면 말이야. 신기 가득한 예지. 클라우드장 이래. 예. 예지력 뭐 이런 걸로 해야 예지력. 돼. 온갖 주술 속에서 이성적 길을 찾아가는 요 정도 어때요? 주술을 따라가는 이렇게 해요. 이성 못해. 자꾸 해몽 꾸고 그러지 마요. 그래 하지 마. 그래. 장 선생님도 비슷해. 그래도 해야 돼. 얼마 전에 꿈꿨다고 지금 계속 유승민 대통령 되는. 유승민 군. 예. 개꿈이에요. 예지몽을 꿨다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공달 윤희석 선생님도 지금 네. 공달 계속 붙여도 돼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한 번은 받아야지. 한 번은 받아야지. 포기하지 않지. 아니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이게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항상 그래서 한두 번 봤습니까 이거?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그렇죠. 수도권에서 공천 받으려고 하면 알겠습니다. 요즘 최고의 호가 공달 윤희석, 월담 우원식. 월담 선생이 또 월담 선생. 정말 요즘 최고의 호. 두 분 같아. 월담 자기도 하나 선- 뭐 하세요. 총대 안기령도 있어요. 총대한 기령. 그는 좀 그래. BBC에 이게 탑 떴어 어떻게 떴어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로 총대 떴어요. 안기령. 김재섭 근데- 의원이 긴장해야 돼. 나는 그렇지, 많이 그때 긴장했어. 마이크 잡고 그래요? 그래요? 하고 다음번 있었어요. 총선 때 딱 그거 크게 확대해가지고 딱 걸어놓으면 끝나. 당선이죠. 우리는 그럼. 선거 운동할 필요도 없어.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한덕수냐 간덕수냐 이걸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 연내하냐 마냐 일단 여야가 좀 더 협의해라 라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얘기인데 일단 이에 대한 얘기를 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특검법. 한덕수 총리가 원래 시한은 1월 1일까지거든요. 이때 제2요구권을 행사하든지 공포하든지 합니다. 두 가지 특검법. 한덕수가 공포를 할까 말까. 요거. 일단 통과되면 O, 거부권 행사하면 X입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 OX로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통과되면? 그러니까 특검이 통과되면 또 오.
통과라는 아, 표현 통과? 공포하면 이미 했어. 공포하면 공포. 말이 잘못 공포할까 말까. 그렇죠. 네. 공포하면 O, 공포하지 않고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X. 제2요구권이 X. 네. 자, 하나, 둘, 셋. OX 수채. 아, 요 다 다르네. X 세모 O. 네. 뭉개다가 탄핵당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 같다. 민주당이 지금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방침은 서 있어서 예. 한덕수 총리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그냥 탄핵시켜 버릴 것 같다. 그래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다. 탄핵 그래서 수출은 세모다. 세모다. 사실은 이 말씀이 맞죠. 벌써 이제 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할 거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이거는 공포하면 안 된다예요. 그렇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거부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전에 뭐 직을 유지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지만 예. 입장은 그렇다. 예. 위헌적 요소 그게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랬잖아요. 헌법과 법률만 나는 본다. 딱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보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지금 헌법이 무너졌고 국헌문란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그동안 윤석열이 저질러왔던 거부권과 특검에 대한 방어권을 본인이 계승할 필요가 없어요. 뭐 많은 사설에서 얘기했지만 윤석열의 대행이 아니에요. 예. 국민의 대행이고 대통령의 대행이지.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응하려고 하면 탄핵을 당할 것이고 결국에 민주당은 한덕수 저 권한대행이 결정도 하기 전에 바로 시작할 거예요, 탄핵을. 저는 그렇게 보고 어차피 한덕수 대행한테는 한 번의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그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예. 내란에 동조한 사람이고 내란 자체가 사살까지 계획했다는 내란의 지금 상황인데 미국도 이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본인이 국민보다 앞서서 권한대행에 대한 뭐 권한을 고민한다고요? 지금 대통령 놀이합니까? 정신 차려야죠. 따지고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는 다른 말로 국회가 합의해와 그럼 내가 해줄게 이 말이잖아요. 어디서 지금 권한대행이 대통령 놀이를 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니 화가 나는 게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한 번의 기회가 있죠. 내란에 대해서는 기회를 줬으면은 아니 거부권 자체를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특검도 본인 와이프도 아니고 내란에 이해충돌도 있고 근데 왜 고민해요? 자, 요게 지금 한덕수다. 그럼 어떤 마음? 지금 화난 아이 마음을 보면 진짜 근데 한덕수 총리는 그냥 제발 탄핵해라. 나 진짜 하기 싫어. 나 그만 집에 갈래. 내가 왜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이런 생각도 있어. 그럴 가능성이 뭐 그런 있을 것 가능성이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에라 대- 모르겠다. 뭐 그냥 대대로 뭉개다가 대라. 탄핵해라. 그냥 나 집에 갈란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버티다가 최소한 내란 특검법은 통과를 시키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특검 대상에 영태균 씨 관련 수사가 있어서 여권 대선 주자들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선 국면이 오는데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막 확신은 안 서요. 한 70%? 70% 정도. 근데 만약 진짜 마지막 봐줄 수 있는 데가 거기까지고 아니면은 만약 통과 안 한다 그러면 탄핵 수출 되는 게 맞다. 계속 이제 간만 보다가 아 나 힘들어 진짜 장소연님 말처럼 아 그래도 내가 윤석열 사람인데 이거 할 수 있겠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양반은 어디 이 양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권한대행인데 이분은 어디 그냥 도저히 총리나 뭐 권한대행 또는 장관급도 안 되는 지금 여기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나 시켰는데 이런 거 따지면 정말 이 급이 낮은 생각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에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 뭔가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래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럴 텐데 책임지기 싫어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냐 집에 가고 싶다. 좀 그렇게 읽혀지고 저는 어쨌든 민주당도 이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탄핵을 할 때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하니까 탄핵을 해요라는 것이 아니라 뭐야 우리 요구를 안 들어줘?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거부권 행사했어? 거부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예.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저렇게 탄핵 절차를 밟는다라는 것도 민주당 분명히 나중에 후폭풍 있어요. 역풍 붑니다. 그래서 탄핵까지 결행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겁죽이다. 겁주기 어떤 이제 지지자들에 대한 또 의사 표시도 정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예. 그런 차원이지. 이걸 만약에 탄핵을 했어요. 정말로 그 다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겁거리는 사람 또 할 거야 그러면? 외국에서 볼 때 이 나라는 웃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국제 신인도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안 가요. 이미 웃긴 나라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소 저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이 탄핵을 이렇게 밀어붙이면 힘자랑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 녹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생 뭐 국민의 생각이라 언제부터 국민의 생각하면 이런 그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보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권한대처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에 대해서도 고민할 이유가 없다. 제가 계속해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 구분이 걸린 시간들이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골든버그 주한 미 대사가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했냐면 슬픔과 그 다음에 뭐죠? 리그리트라고 했더라고요. 회한? 비참, 비참. 회한. 해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했다는 건 애도를 표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불쌍하다. 대한민국의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 미국의 시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고 그럼 한미 관계 자체도 불투명합니다. 한덕수가 계속해서 윤석열의 뒤를 이어서의 그런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정쟁을 촉발해 가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덕수를 만나게 하겠으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저는 한 총리가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총리가 지금도 총리고 권한대행이라면 이거는 좀 뭐 정파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약간 좀 스텝이 꼬인 거는 맞는 것 같아. 한 열흘 전쯤에 네. 일단은 탄핵 안 시킬 거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본인이 좀 중도층도 신경 쓰고 난 대통령 돼야지 대선 나가야지 이런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확 밀어붙이지 못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좀 정치적인 판단 미적거린 거 그게 좀 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민주당 쪽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 그게 그렇지.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 한덕수 탄핵에서 그리고 최상목은 그러면 이걸 할 거냐? 거기는 그냥 사실 경제 관료만 해서 오히려 이런 정치 부분은 더 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부담스러운데 또 분위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내란 특검법도 통과를 안 시킨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건 밀고 가야 되는 탄핵 수출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강해요. 왜냐면 여기서 꺾이면 또 민주당의 기세가 너무 꺾이는 거여서. 그때 8년 전에도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하고 네. 중간에 여러 얘기가 있어서 뭐 김병준 총리 뭐 얘기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도 황교안 총리를 관두게 하느냐 뭐 하냐 하면서 나온 얘기가 유일로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러면 하는 거냐. 네. 그러면 대행에 부총리의 그 기재부 장관 이게 4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나라꼴이 뭐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골드버그 대사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한덕수 체제를 신뢰한다고 하고 한덕수와 많은 거를 협의한다는 말을 이미 정부 차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 바이든 행정부지만 골드버그 대사도 뭐 바이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사가 말한 거 하고 미국 국무부에서 얘기한 거, 국무성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격이 이미 한덕수 체제에 대해서 잘하길 바란다 하고 어쩔 수 없지만 이대로 안정성을 가지고 가자. 이게 이제 한미 간 합의잖아요. 근데 이걸 또 무너뜨리면 야, 그다음에 부총리야. 미국도 이 나라는 왜 이래?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 얘기는 일단 내일 여야 국정협의체를 하니 여기에서 특검법에 대해서 좀 재논의를 하자. 총리실 얘기는 일단 특검 후보 추천이 야당만 하기로 해서 약간 위법적이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내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 부분이 협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그렇게 결정하지도 않을 거고 다수의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조사수사 좀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의견이고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진상을 좀 밝혀라. 그런 요구가 많고 특히 지지층이 만약에 이거를 물러쓴다 그러면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협의 대상은 민주당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 저는 이제 최소한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하는데 네. 공수처는 사실 그 정도 여력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검찰 경찰로 다 나뉘어져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특검이 하는 게 맞다. 네. 맞다라고 보고 대신 사전에 지금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지만 사전에 충분히 여당과 협의하겠다라고 하든지 좀 정말 이상한 사람 예를 들어 서종욱 변호사가 특검으로 온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없어야지 뭐. 만일 여당이 추천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좀 피하게 협의한다라고 하고 이거는 아니, 그래도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라 그럼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협의를 해서 하고 그거예요. 사실은 아니, 해야 추천 되지 문제, 않나. 추천 문제가 중요하고 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당 내부까지 들어오는 공천이나 경선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건데 그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일종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어제요? 오늘 아침에요. 김현정.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횡설수설하는 게 특검을 하게 되면 어제겠죠. 어제지 어제. 어제 아니, 녹화했나요? 오늘도 나왔어. 오늘도 그러니까 아침에 어제지. 아 어제 네. 죄송해요. 어제 하여튼 뭐 그 성일종 내일 의원이 방송이에요. 어제 하나 오늘 하나 뭐 똑같고 뭐 글피 하나. 근데 제가 봐서는 이분이 특검을 하게 되는 게 수사를 뭐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그 기본 개념도 없어요. 예를 들면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공처 수사하는 것들이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특검 생기면 또 생긴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논거가 없어요. 그다음에 위헌적이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뭐가 위헌적이냐고 했더니 뭐 공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없앤다면 또 합의를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논거 자체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듯한 느낌이 되는 것이고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13가지 14가지라고 해도 초반에 2개 3개 올라온 것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기왕할 거 수사 기간은 짧고 13개면은 선택과 집중해서 할 거예요. 예. 특검도.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김건희 여사 특검 할 건데 왜 여기에서 이 나라가 어지러움통에 막고 있냐. 그 논리고. 그다음에 뭐 당을 수사한다. 내란 특검법이 이미 명태균 씨 황금폰이 까져서 벌써 윤상현 김건희 특검법. 아니 김건희 특검법도 그러지만 내란 특검법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안 된다. 이미 명태균 씨 폰 다 공개돼서 지금 윤상현 의원이 뭐 어쩌네 뭐 녹취가 나오네 하는 판인데 이거 지금 피한다고 나중에 못 피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빨리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 화가 많으셨어. 아니 답답해서. 한덕수 답답해서 권한대행한테 그래요. 화가 나는. 아니 답답해서 그래요. 이 정국이.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빨리라도 좀 지금 답답한 거 원래 청소도 빨리 해버리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막 그 좀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는 느낌. 그러면 나중에 치울 때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건 정말로 수가 안 되기 때문에 숫자가 안 돼서 저희는 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논리가 없어요. 저희도 맞는 말인데 야당에서 110개를 얻으려고 해요. 지금 100개 얻어도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지금 특검 추천권 얘기하는 거예요. 특검 추천. 그걸 세상에 대통령이 안 할까 대비해가지고 연장자를 3일 후에는 연장자를 한다는 게 세상에 그거를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그런 무리수를 던지는 순간 중간에서 보시는 분들은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고 충분한 숫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예를 들어서 그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서 요건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추천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상설특검 이미 돼 있으니까 거기에 굴러가는데 내란도 상설특검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에. 근데 그것도 추천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공격할 수 있어요. 안 해? 이거 한다. 안 해? 이거 한다. 안 해? 이거 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도장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힘이 없어. 예. 힘이 없으나 그래도 못 막아요. 마지막 순간엔 그죠. 여기를 못 넘고 있잖아요. 야당이. 그 한계를 알잖아요. 몇 년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게 밀어붙여서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나온 얘기가 탄핵해서 부총리 시키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볼 때 그 과학기술부 장관, 교육부 총리 그다음에 과학기술부 장관 이렇게 내려가요. 예. 김문수 만납니다 그러면.
설마 김문수까지 가겠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뒷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우상호 전 의원조차 내란죄 특검까지는 그런데 김건희 특검 이거는 못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꽤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김건희 특검은 지금 창원지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 명태균 씨 관련된 거는 뭐 그쪽으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선 국면이어서 야당 추천 후보가 대선 주자들을 수사한다라는 게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굳이 그럴 것까지 있느냐라는 생각도 좀 너무 들고. 강경 일변도라 네. 안타깝다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이러면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국민의 뜻에는 너무 멀리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덕수 총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이게 건별로 이렇게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거는 하라고 그러고 불리한 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정은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정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크죠. 국민 눈높이 안 맞고. 그러니까 110개를 달라고 할 때 민주당이 좀 과하죠. 그러면 권선동 원내대표가 만나자. 만나서 야 110개는 그렇죠. 과해. 99개만 가져가. 그렇지. 그러면은 그래도 100은 채워줘. 이렇게 정치가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안 만나잖아요. 여전히.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내일 만나서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 특검법 받읍시다. 그러면 협의가 될 수 있지. 그렇죠. 그건 논의해 보는데 몇 가지 빼. 이거는 못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인정하시오. 뭐 김건희 너무 많아. 그러면 저번처럼 하되 중립적으로 우리도 추천권 줘. 예. 서로 그러니까 최소한 빠그러지더라도 만나서 좀 하는 모습에 대한 아예 안 만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게 막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안 우원식 몰라. 국회의장한테 던진 것인데 네. 저는 이제 더 크게 보시죠. 민주당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서 탄핵을 했다면 민주당이 무조건 잘못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총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건건히 압박을 해서 탄핵카드를 쓴다. 근데 지금 저는 봐서는 내란의 사태가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 그냥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들에 대한 비판 소지가 있더라도 요게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이 또 달라요. 예. 왜냐면 국민의힘은 이 내란 사태로 무너져버린 이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빨리 회복할 생각보다는 일단은 대통령을 지킨다는 생각밖에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오해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내란에 그때 같이 했었으니까 지키려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주니까 좀 감정적으로 탄핵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점 분명히 있으나 뭐 국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해야겠다는 게 또 민주당 입장이니까. 냅둬 버려요. 며칠 안에 결정될 때. 며칠 결정이 우리가 뭐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만약에 한덕수 탄핵 소추로 간다. 네. 일각에선 151명이 탄핵 소추 가결 숫자다. 일각에선 200명. 왜냐면 대통령으로 볼 거냐. 대통령은 200명이고 그 다음에 총리면은 151명만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됩니다. 짧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총리였을 때의 직무 이걸로 탄핵 소추하겠다. 자, 이거를 판정할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 4.4.5 개헌하고 똑같은 거예요. 통과됐다고 했는데 실제는 통과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어. 자,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 들어갑니다. 뻔해요. 그럼 그 사이에는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된 거냐 만 거냐. 예. 그 집행정지 뭐 이렇게 가는 거. 복잡한 거죠. 일단 입법조에서는 총리 직무라면 근데 151명. 입법조사처 얘기죠. 그렇죠. 거기가 151명으로 최종 가능하다. 유권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권한은 아니죠. 어차피 그러니까 언제가 권한은 사상 판단을 최초가 해놓은 계속 나온다. 이거 부담까지 갖고 가서 하겠냐. 안타깝다. 일단 하고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무총리라고 봐야죠. 대통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50석 넘으면 탄핵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죠. 저도 이제 직무상 탄핵 소추 사유가 총리였을 때 사유다.
그러면 이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이 있으니까 좀 한 명씩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국무회의가 정기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비상소집하면 되는 것이고 결단하면 야당을 만나세요. 민주당을 만나서 입장을 좀 표명하고 정치력을 좀 발휘하고 여당도 좀 만나고 저는 의장한테 밀어넣는 거 그거 별로 좀 용기 있는 행정은 아닌 거. 스타일이 원래 그러지. 여기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해봤죠. 스타일이겠으나. 수가 간독수다. 지금 요 얘기. 네, 간덕수 얘기를 그래서 듣는 건데 탄핵은 151석을 인용돼서 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장사님 얘기했듯이 이 헌법에서는 지위에 대해서 박탈하는 거거든요. 예. 권한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지위라면 지금은 국무위원회 지위이기 때문에 151석이 맞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근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석동현, 그러니까 변호인은 아니에요. 근데 40년직이라는 얘기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얘기하는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무슨 수사기관에서 수사관 앞에서 그 제한된 밀폐된 그 공간에서 무슨 그 수사관 앞에서 수사관이 묻고 거기에 답하는 식으로서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에 대한 어떤 평가 판단한다는 것은 좀 저는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시는 듯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고 한 지가 지금 아직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느냐. 이 중요한 사안을 내실 있게 그렇게 이 탄핵 법정에서 좀 다뤄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준비를 좀 충분히 할 수 하는 가운데서 절차가 진행되기를. 석동현 변호사가 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워딩이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된 지 열흘 만에 탄핵 심판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하느냐. 기본 입장을 밝혀서 알아줬으면 하면서 답답하다 토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변호인이 좀 길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뭐 또 해볼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막 탄핵 심판 이제 준비하라.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 답답하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는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청와대 근무했었던 인원이 상당수 있어요. 그때를 반추하면서 다른 전략을 써야 된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변론권도 포기했고 예. 그냥 이거 뭐 기각이야라는 기조 하에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대응이 물렁물렁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반성하는 그 인원들은 대통령께 세게 하셔야 됩니다. 뭐 사과 여러 번 하다가 망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도 아마 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해서 더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가 어렵다.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고 석동현 변호사는 그냥 대변인으로 하면 돼요. 대변인. 네, 대변인이에요. 실제 윤 대통령하고는 윤석열하고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워딩이라고. 그러니까 대변인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변호인이냐 뭐 선임기 안 됐냐 뭐 내란 선동한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대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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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이건 좀 썰렁했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해요. 사과할게요. 사과드립니다. 일단 난 윤 대통령이 답답하다. 아이고. 이게 이제 전략상의 얘기라는 건데. 우리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에.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공시 송달 다 받아야 되고 또한 소환장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시 송달하면 7일 안에 예. 헌법재판에 대한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절차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인을 대통령이라며 그럼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켜야죠. 예. 아 왜 탄핵된 지 열흘 만에 입장 내라고 그래. 그 절차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지. 이걸 다 들어주냐고요. 비상계엄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응. 나 그냥 했는데 뭘 이거 그래. 나 좀 시간 좀 줘봐. 나 좀 생각 좀 해보게. 국민들 상식하고 너무 안 맞는. 여전히 이제 망각 속에 사는 건데, 아니 망상 속에 사는 건데, 그 지금도 그 유튜브 계속 볼 거예요. 정광훈 TV도 볼 것이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칭송하는 걸 들으면서 그래 내가 구국의 결단을 했어. 나보고 예수라잖아.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건데 이 사람들 참 답답하네. 예. 이해를 못하고 참 이 무지한 이 민주당이나 이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나의 구국의 결단을 아리야 이러면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낸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본인은 그 구중궁궐에 갇혀서 관저에서 그냥 자기의 저지른 이 죄가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낱낱이 드러나는 건 사살 계획부터 체포부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수거 계획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을 쳐서 NLL에서 뭐 이런 타격하죠.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오는데 본인 혼자만 그거 유튜브 보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야. 그렇잖아요. 예. 지금 현재 보니까 구국의 결단. 구국의 결단이고요. 고난의 길.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귀 속에서 메시지가요. 거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들을 자꾸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이제 망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대통령으로서 일말에 진짜 눈곱만 치라도 양심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근데 네. 김건희 여사 뭐 할까요 지금 헌법과 법률을 김건희 씨. 준수하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는 후보 시절부터 쭉 해왔던 행태들이 있잖아. 역술, 주술 거기에 네.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나 수사 안 받을 거야. 뭐 여러 가지 공시송달도 안 받아. 뭐 언제 이런 받으라는 거는 게 좋을까? 나를 받았을까요? 나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네. 천공이 그랬잖아. 그러면 석 달만 김건희가 기다려라. 그러면 김건희가 지금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나? 천공이 그랬잖아요. 내년부터 운이 좋아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2월 그러면은 21일부터 좋아진다고 했는데 아닌가? 동지 지나서 동지 지나서 좋아진다. 하여튼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하는 게 역술인들의 공통적인 누구의 합의이기 때문에. 누구의 운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대통령의.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떠한 입장을 내든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 근데 같아요. 그 내년이 1월 1일이 아닐 겁니다. 음력이 와야 되잖아. 음력이.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 모든 건 입춘 기준이에요. 그렇지. 입춘으로.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노상원 입춘 2월 3일이에요. 노상원 씨가 군산 점집에 가서 본 거에 거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 마치고 탄핵 1년 앞두고 탄핵된다라고 하니까 아 그거 원래 생일이 아니에요. 생일? 원래 윤석열의 생일이 그게 아니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달라요. 괜찮다. 그래서 알려진 제가 생일과 달라서. 우리가 예전에 막 이런 것을 역술에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전막 쫓겨났을 텐데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를 그럴 못 수 있네.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그래서 없죠. 저도요 명리학 책을 좀 보려고. 탄핵 심판 서류도 날 받아서 받는다 이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 나는. 그게 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 우리 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김건희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지금 그렇죠. 뭐 최근에 뭐 그러니까 확실한 김건희 여사 모르고 확실한 소스 복수의 소스로 윤 대통령 지금도 매일 술 먹고 있다. 뭐 그럴 뭐 수 할 일이 있죠. 뭐가 있겠어요. 경호차장이라고 있대요. 그 경호차장이 맨날 찾아가서 술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 역술을 한번 데려다 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이거 다 송달 받을 거냐, 그런 것들 물어보면 그분이 다 해석을 풀이를 해줄 해줄까요? 거라니까. 그럼 군산의 그 저기 점집 그분을 이모 씨라고 저 하던데. 용산객잔 방송이 이렇게 타락해서는 아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 나라가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이 확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윤 이 대변인님.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저, 지금. 예, 어? 하여튼 저 다른 얘기로 아니 비상계엄도 날 받아서 하는 그런 건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예.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사실 오늘 그 명태규 씨의 황급한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명태균은 이제 갔어. 이제. 요 준비를 쭉 해놨었는데 요거 요거 지금 뭐 내라네 지금 명태규 씨의 그 중간에 얘기가 나왔다고요. 제가 잠깐만 소개드리면 뭐 쭉 나왔습니다. 원래 내가 김현선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그 다음에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 한마디만 짧게 하면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대통령은 근데 그 전에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때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이 얘기까지 했었어. 근데 보니까 명확히 나와. 입만 열면 내가 거짓말이에요. 윤상현한테 전화 한 번 더 다시 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역시 그러니까. 지금 계엄까지 한마당에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대통령이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라는 것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용상객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술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그쪽 분야 전문가 하나 데리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해야 돼. 장선철 소장의 의견이 있었고 윤석 대변인이 우리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맙시다 라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실용상객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받아 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용상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